키키올릭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사정이 있었습니다. 제 키키올릭 유튜브가 제가 몸담고 있는 KBS 회사의 정식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지난주에 공식 승인을 받아서 이제 키키올릭 유튜브를 오피셜하게 운영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공영방송 KBS 기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역사적인 윈블던이 지난 지도 3주가 넘어갔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3주 동안 밀린 진도 좀 한꺼번에 뽑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5가지 글로벌 테니스의 주제를 담아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로 역시 네 번째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US 오픈에 대한 좀 때이른 전망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US 오픈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우승판도 3강 4중 2약입니다. 3강이란 랭킹 순서대로 알카라스, 조코비치, 메드베데프고요. 4중은 그 밑에 단계인 치치파스, 홀거룬의 루블레프, 야닉 시너. 2약은 최근 서서히 폼을 회복하고 있는 지베레프와 반대로 좀 맛이 가고 있는 캐스퍼 루드입니다. 자, 윈블던에서 알카라스가 조코비치를 풀세트 접전 끝에 물리친 것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간단한 분석이 앞서서요. 제가 왜 알카라스의 윈블던 우승을 연초부터 찍었는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저는 큰 그림을 좋아합니다. 한 15년 ATP 테니스 열심히 보다 보니까요. 거시적인 맥락에서의 흐름이 때때로 읽혀지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알카라스는 19살의 혜성처럼 등장해서 최연소 세계 랭킹 1위와 US 오픈 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그게 2022년이었는데요. 이해 또 주목해야 할 사건은 나달과 조코비치를 마드리드 오픈에서 연속으로 이기고 우승을 차지한 것이었습니다. 나달, 조코비치를 마스터스 시리즈 8강 그리고 4강에서 꺾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 그리고 US 오픈에서 5세트 접전을 3번 연속 치르고도 기어이 우승을 차지하는 큰 판에 강한 유형의 선수. 자, 이 선수가 부상에서 자유롭고 서브와 리턴 등의 기량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상승을 시킨다면 올해 윈블던을 즈음해서는 조코비치나 나달의 기량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정말 놀라웠던 건요, 알카라스는 윈블던 7경기를 치르면서 점점 잔디코트 실력이 향상되고 있었다는 점이었는데요. 마지막 결승전에서도 1세트를 내주고 2세트에서 더 나아진 기량, 그리고 마지막 5세트에서는 마인드게임의 황제 조코비치보다 더 침착하고 냉정한 멘터를 보이면서 기어이 새로운 윈블던 황제로 등극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 특별한 부상에 의해서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US 오픈에서도 우승 후보 1순위는 역시 알카라스를 꼽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US 오픈은 타이틀 컨텐더들이 윈블던이나 프랑스 오픈보다 더 그 층이 두껍습니다. 자, 일단 조코비치가 와신상담 알카라스에게 리벤지 매치를 준비할 것이고요. 북미 US 오픈 하드코트 시리즈에서 최근 5년 정도를 놓고 봤을 때 가장 강한 면모를 보여왔던 다닐 메드베데프도 우승 후보 빅3로 놓기에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메드베데프는 올 시즌 알카라스와 2번의 대결에서 거의 일방적인 패배를 당했는데요. 알카라스와의 매치업 상성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카드를 US 오픈에 갖고 나올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자, 메드베데프는 특히 북미 하드코트 시즌 대회에서 조코비치를 실제로 물리칠 수 있는 경기력을 갖추고 있고요. 2021년 그 유명한 US 오픈 결승전에서 조코비치의 캘린더 그랜드슬램 달성을 막아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 주에 시작하는 북미 하드코트 첫 번째 마스터스 시리즈 토론토 마스터스가 저는 그래서 더 흥미롭습니다. 자, 조코비치는 피로 누적으로 결장을 했고 알카라스가 1번, 메드베데프가 2번 시즌입니다. 자, 대진상으로 강적들이 전부 알카라스 섹션으로 위에 몰려 있어서 이번 대회 메드베데프가 우승할 가능성이 오히려 알카라스보다도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메드베데프는 하드코트의 최강자라는 타이틀을 다시 갖고 오기 위해서 또 US 오픈에서의 우승 자신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대회 꼭 좋은 성적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현재 우승 후보 빅3 다음 가는 자리인 넘버 4를 누가 차지하느냐입니다. 자, US 오픈에서 4번 시드를 받을 수 있다면 빅3를 준결승전까지 피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캐나다 마스터스와 신시내티 마스터스, 이 두 마스터스 시리즈의 최대 관전 포인트이기도 한데 4번 시드를 받을 세계 랭킹 4위에 누가 최종적으로 올라설 수 있느냐 아주 흥미만점입니다. 일단
자, 로스카보스 오픈 우승으로 치치파스가 4위, 루드가 5위, 홀거 루네, 루블레프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남은 두 대회 결과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4위 자리는 바뀔 수 있는 수준의 격차입니다. 이번 US 오픈 우승 판도가 3강 4중 2약 정도로 볼 수 있다는 뜻은요, 그만큼 우승 경쟁의 뎁스가 깊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치치파스, 루드, 루네, 루블레프, 야닉 시너 등은 누가 US 오픈에서 결승에 오른다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한 경력과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함부르크 오픈에서 1년 8개월 만에 우승한 즈베레프까지 저는 크게 9명 정도의 우승 후보군으로 확대를 하고 싶은데요. 최근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US 오픈에서 이렇게 우승 후보군이 풍부하게 형성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9명의 선수층이 대체적으로 부상과 부진에서 다 탈출한 상태거든요. 하락세라고 부를 수 있는 선수는 캐스퍼 루드 정도 한 명이기 때문에 US 오픈 어쩌면 올 시즌 4대 메이저 가운데 가장 치열하고 재미있는 남자부 우승 경쟁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자, 호주 오픈은 조코비치, 롤란 가로스는 나달, 윈블던도 조코비치, 뭐 이렇게 우승 후보 1순위가 압도적인 대회들과는 달리요, US 오픈은 비교적 열려있는 대회라는 점에서 앞으로 2, 3주 동안 펼쳐질 북미 하드코트 시즌의 추이를 잘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이가 시비용테크의 US 오픈 타이틀 방어 여부인데, 자, 시비용텍은 지난주 바르샤바 오픈 우승으로 의미 있는 기록 하나를 남겼습니다. 자, 세리나 윌리엄스 이후 처음으로 세계 1위 상태에서 100경기 이상을 치른 것입니다. 전적은 87승 13승으로 절묘하게도 윌리엄스의 기록과 똑같은 기록이었는데요. 자, 시비용텍은 작년 4월에 1위에 오른 이후로 1년 반 넘게 최고 지존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지금은 시비용텍 시대가 아니냐, 세리나 윌리엄스의 후계자는 시비용텍이 맞지 않느냐라고 피상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내용은 조금 다르죠. 자, 올해 메이저 대회에서 시비용텍은 롤란 가로스 우승만 달성을 했고요. 호주 오픈과 윈블던에서는 기대치보다 약간 떨어지는 이하의 성적을 냈습니다. 랭킹만 따져본다면 시비용텍은 2위 사발렌카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사발렌카가 윈블던에서 자베르에게 불의의 역전패만 당하지 않았다면 결승에 올라서 세계 1위 자리를 꿰찰 수도 있었는데 조금 미뤄졌죠. 자, US 오픈 개막까지 WTA 1000 시리즈 대회가 2번 열리는데요. 이 결과에 따라서 사발렌카가 1번 시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시비용텍이 세레나 윌리엄스의 후계자라는 타이틀을 진짜로 얻기 위해서는 세컨 서브의 약점을 조금 더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직 여제라는 타이틀이 붙기에는 테크닉적으로는 서브, 그리고 프레셔 상황에서 멘터를 부여잡는 능력치가 더 향상되어야 한다는 생각인데,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시비용텍이 이제 겨우 22살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시간은 시비용텍에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테마, 권순우 리턴즈입니다. 자, 어깨 부상으로 프로 진출 이후에 가장 긴 재활 6개월의 시간을 보낸 권순우가 US 오픈 시리즈부터 다시 출격할 예정입니다. 자, 올해 초에 애들레이드 오픈에서 생애 두 번째 투어 우승을 달성한 권순우였기 때문에 부상이 더욱더 안타까웠는데요. 하지만 충분히 쉬고 이제 다시 정글 같은 투어 무대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현재 순우는 105위까지 순위가 하락한 상태인데요. 6개월 이상 쉰 선수들에게 부여되는 그 프로텍티드 랭킹을 사용하는데 약간 모자라서 일단 US 오픈은 예선부터 치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권순우는 예선이라도 기꺼이 뛴다는 입장인데 대회 본선이냐 예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은 실전 감각을 최대한 많이 경험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올해 가장 큰 목표는 역시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테니스로 단식 혹은 복식 금메달을 획득을 하는 것인데요. 금메달 획득을 통해서 병역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한다는 그런 소식이네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주제는 도미닉 팀의 부활로 정해봤습니다. 팀의 고향인 오스트리아 키츠부헬에서 열린 250 시리즈 클레이 대회 준우승을 차지했죠. 결승에서 아르헨티나의 바에스에게 완패를 하긴 했지만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 대회에서 오스트리아 홈팬들을 눈물바다에 빠뜨리게 할 만큼 감동적인 명승부를 많이 연출했거든요. 4강에서 특히
이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 로슬로제라를 3시간 30분 접전 끝에 매치 포인트를 5번 극복을 하고 마지막 세트 타이브레이크에서 역전승을 거뒀고요. 16강전, 8강전에서도 잇따라 풀세트 접전, 역전승을 해내면서 결승까지 올라왔는데요. 자, 2020년 US 오픈 우승 이후로 3년 만에 타이틀을 거머쥐는가 싶었지만 역시 체력이 다 방전되면서 결승에서는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자, 하지만 도미닉 팀 이번 대회를 통해서 다시 톱10급 테니스를 펼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간 만큼 US 오픈까지 다시 한번 도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저는 29살에 접어들고 있는 팀에게는 플레이 스타일의 변화가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20대 초중반 때처럼 베이스라인 뒤편에서 엄청난 운동량으로 코트 커버를 하고 모든 샷을 풀파워로 때리는 예전 그런 스타일로는 다시 그랜드슬램 우승권에 진입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서브를 강화하든 그라운드 스트로크의 공격성을 더 높이든 변화가 필요한 도미닉 팀입니다. 자, 그럼 키키올릭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US 오픈까지 재미있는 테니스 소식으로 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면서 질퇴하시기 바랍니다.